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국정감사 첫날에 이어서 이틀째인 오늘도 역시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상임위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산자위 국감에서도 피켓 공방이 벌어졌는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일합시다라는 글귀를 꺼내 보이기도 했는데요. 국감장이 거대 양당의 정쟁이 장이 된 이 상황,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국감 때문에? 네, 지금도 잠시 이제 국감장 바깥에 나와서 복도에서 인터뷰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산자위 국감이 오늘 한때 정해됐다고 들었거든요. 이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시작하자마자 약 한 30-40분 정도 정리가 됐었고요. 예. 시작할 때부터 피켓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말 그대로 발언을 하는 게 있는데 민주당 한 번, 국민의힘 한 번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사이좋게, 말은 안 되지만 사이좋게 싸우다가 정회를 하더라고요. 위원장님이 바로 정회를 선포하시고 두 당 간사에게 협의하고 오라고 하셨는데 아마 화해하고 오라는 거였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사이좋게라고 하는 표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의원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사이좋게 피켓을 들고 서로 간에 이제 논쟁을 했는데 의원님이 그렇죠. 일합시다라는 문구를 들어보이셨어요. 이게 미리 준비하신 겁니까? 미리 준비하지는 않았었고요. 네. 앞서서 다른 상임위들이 이제 파행됐다라는 걸 제가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산자위에서 또 그럴지는 제가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파행 소식을 들어보면 오전 내내 정해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국정감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도대체 이게 국정감사 그럼 또 우리는 얼마나 밀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상황 자체가 좀 한심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 저희 산자위가 대장동 게이트나 곽상도 의원이랑 정말 하나도 관계가 없는 곳이거든요. 산업통상 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잖아요. 예. 그래서 즉석해서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일합시다 이렇게 써서요. 의원님 혹시 오늘 질의는 제대로 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다행히 이제 감사가 진행이 돼서 제 질의는 이제 제대로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계속해서 이제 대성의제를 좀 끌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지금 이제 산자와 관련 없는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문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 국감을 뒤덮었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번 감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거든요.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졸업시험 채점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의원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가슴을 치면서 너무 답답해서 찾아오셔서 민원인 분들께서 장관이나 기관장한테 물어달라 따져달라 하시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위원당 하루 주어지는 질의 시간이 15분이에요. 답변 시간을 포함한 거여서 턱도 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질의가 아니라 거의 랩을 하는 수준으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들 하실 수가 있으신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의당에서도 특검 도입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특검 도입이 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조금 이렇게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그동안 검찰이 좀 이런 사건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떤지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보호해야 할 몸통이 있고 그리고 이제 꼬리와 연결고는 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태를 책임질 사람을 묶어서 좀 처벌을 하고 민간인들은 안 봐주죠. 그런데 셋째 이제 보호해야 할 그 몸통은 사태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선에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공식 같았는데 그런데 이게 좀 국민의힘 쪽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주로 좀 검찰이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때처럼 지금 문재인 정권이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검찰을 장악했다라고 보는 건 좀 무리라고 보거든요.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원칙대로 하자는 거죠. 지금 사태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민주당, 국민의힘 다 연루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검찰에 맡기지 말고 특검으로 그냥 원칙대로 가자라는 거고 좀 현실성은 없지만 특검 임명에 두 당은 좀 빠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의당 대선 경선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당내 경선 주자가 4명이잖아요. 심상정 그렇죠. 의원, 이정미 전 대표, 김윤기 전 부대표, 황순식 전 경기도 도당위원장. 근데 4명 중에 이정미 전 대표를 공개 지지하셨어요.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유일하다고 하니 그렇긴 한데요. 아마 이제 다른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맡은 당직이 있으셔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특별위원장 말고는 중앙당직이 없어서 비교적 좀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네. 평당원 시절부터 좀 인연이 있었고요. 언제나 좀 약자의 곁에, 노동자 곁에 있었던 그 수년간 지켜본 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미 전 대표는 지금 정의당이 가장 필요한 대선 전략은 내가 이 심상정 의원을 이기는 반전이다.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정미 의원님 역시 뭔가 반전은 아니다, 새롭진 않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도 뭐 그런 부분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새로운 인물은 아니죠.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이기도 했고, 저처럼. 그리고 또 정의당 대표였기도 하죠.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 후보로서는 새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상정이 없을 때 세워지는 그런 뭐랄까 그러니까 뭔가 없을 때 마지못해 세워지는 그런 대표 선수가 아니라 심상정과 경쟁해서 당당히 서는 그런 대표 선수로서 활동하겠다, 뭐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네, 다른 정당하고 달리 정의당은 100% 당원 투표로 대선 후보 선출하잖아요. 네네. 이정미 전 대표 내일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냥 잔뜩 기대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해두고 싶은데요. 잔뜩 기대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네. 사실 정의당 경선은 언론에 관심도 그렇게 많이 못 받았고 투표 기간도 길지 않아서 좀 이제 심심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결선에 가면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반 투표한 후보가 없으면 결선 투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많은 분들께서 관심도 가져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KBS 라디오에서도 후보님들 자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경쟁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 정의당 정책을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널리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자주 불러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까지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정의당이 존재감이 과거에 비해 약하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번 대선 경선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강 구도로 흐르고 또 국민들의 관심도 그쪽으로 그냥 많이 쏠려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정의당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매번 듣는 지적인데요. 사실 저는 정의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존재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있어도 없다고 하실 때가 있고 없는 것 같은데 또 있다고 지켜주실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존재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많이 부족해서 존재감은 어느 정도 보여드린 것도 같은데 네. 마음에 울리는 그런 존재 이유까지는 아직 못 보여드려서 이런저런 지적들을 이렇게 존재감이 없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 분발을 할 거고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재의 이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의당이 존재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 대장동이라든지 좀 더 전에는 LH 같은 일들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저희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정의당은 아무런 부동산과 관련한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대신 무주택자 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의 이제 입장에 서서 발언들을 하고, 그리고 또 더 권력이 없는 사람들의 곁에서 발언할 존재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LH 당시에 저희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기초의원까지도 전수조사를 다 해야 한다. 시의원 같은 경우에 그 주민들 곁에서 더 밀착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네. 그 권력을 선용하면 더 민생을 챙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골물 수 있다. 그런 이야기했지만 두 당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양당이라기보다는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두 당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당은 모두 기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득권 앞에 서서 저희가 더 권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장동 관련과 같은 어떤 개발 사업에 있어서 좀 그 이익을 환수할 수 있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정치권이 사실 오늘처럼 피켓팅을 할 게 아니라 정책으로
이야기를 해야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근본적인 이유가 시장에서 너무 비싼 값에 팔리는 부동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비싼 부동산 가격 때문에 비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거의 로또가 돼버린 이런 개발 이익 같은 걸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해답을 물어보신다면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토지 공개념이나 수도 이전과 같은 이런 국가적 차원의 대전환이 필요한 기상한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대선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헌법 개정과 같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임금 왕자 같은 걸 손바닥에 쓴 그런 이야기 말고 대선에서는 저는 그런 걸로 싸워야 한다고 보고요. 정의당 후보는 그렇게 비전으로 싸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게 신뢰되는 질문일지 모르겠는데요. 과거에는 정의당 후보가 출마했다가 민주당 후보하고 단일화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번엔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완주하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존재의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완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었습니다.